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 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 시황은요, 그냥 한마디로 G20을 앞둔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의 하루였다. 뭐, 그렇게 하면 뭐 끝날 것 같고요. 자, 저도 HTS 오늘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움직임이 없었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황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부진이 더 심한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예요. 무분별한 유상증자. 뭐 물론 감자도 있지만요. 감자는 극히 드문데 특히 유상증자가 지금 5월, 6월 남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런 거 만나면 참 기분도 나쁘고 참 눈뜨고 당하는 꼴인데요. 잘 생각하면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상증자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 다 아시죠? 무상증자는 주식 공짜로 주는 걸 알고 있겠죠. 사실은. 자,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 개념인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회사에서 돈의 흐름은 없으면서 돈의 항목만 바뀌는 겁니다. 일례로 법정 준비금이 납입 자본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자본금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쪽에 있는 돈을 저쪽에 있는 돈으로 항목만 옮겼다. 내용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입니까? 아닙니까? 호재도 아니고요. 사실은 악재도 아니에요. 다만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을 할 뿐이에요. 왜 호재로 인식을 하냐면 무상증자를 하려면 아까 법정 준비금이 자본금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회사 유보율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유보율이 높다는 얘기는 돈을 그동안에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기업 내용이 일단은 좋은 기업이다. 두 번째로 유동성이 없는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하면 유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호재가 된다. 어쨌거나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가격은 희석되더라도 착시 현상이 나오잖아요. 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호재예요. 사실은 호재가 아닌데 호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유상증자는요, 굉장히 악재죠. 시장에서.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봤는데 돈을 주고 받고요. 두 번째로는 돈을 주고 주식을 싸게 받지만 기존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폭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싸게 주식을 받아봤자 나한테는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그동안에 돈을 못 벌어서 재무제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니까 더더군다나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은 왜 그러면 유상증자를 할까? 돈을 빌리지. 그 다 원인이 있습니다. 기업이 돈이 부족할 때는요,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회사채라고 하죠. 채권 발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 내용이 안 좋으면 은행도 돈 안 빌려주고, 빌려주더라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고요. 회사채도 마찬가지고요. 기업,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굉장히 높은 이자율로 발행을 해야 되고, 설사 발행을 해도 인수주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주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자금 조달. 그래서 유상증자는 기업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이자도 안 내고 회사한테 수여를 받는 건데요. 주주한테는 최악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를 선호한다. 이자도 안 내니까. 자, 유상증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히 뭐 제3자 배정은 좋은 거다. 주주가 아닌 제3자한테 배정하는 거니까 주주한테 큰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호재로 인식하니까 이건 됐고요. 일반 공부는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주주 배정이거든요. 주주 우선 공부도 내내 큰 틀에서는 주주 배정이라고 보면 돼요. 자, 주주 배정은 뭐냐면 주주한테 강제로 배정하는 건데요.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눈 뜨고. 내가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발표하는 순간 내가 가진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참여 안 하면 그 떨어진 거 하나도 보상을 못 받잖아요. 참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악질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특히 회사 기업 내용이 안 좋은 기업이 할 때 신규 투자도 아니고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때 정말로 최악입니다. 자, 그럼 간단히 살펴봤고요. 감자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감자는 여러분들 당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회사 내용이 아주 안 좋을 때는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좋을 때도 받아요. 자, 유상감자. 이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자본금을 감수하면서 그 감수된 만큼 주주들한테 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10주 갖고 있는데 강제로 회사가 5주로 줄여요. 줄이는데 그 5주는 현금으로 다 보상해줘요. 그러니까 좋죠. 이건 나쁠 거 없고요. 자, 근데 이런 거는 그럼 왜 하느냐?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어요. 회사 규모를 좀 작게 해서 어디다 팔을 때, 이런 때, 그 다음에 회사 덩치를 좀 작게 할 필요가 있을 때, 회사 덩치가 크면요, 말 그대로 뭐 ROE도 낮아지고, ROA도 낮아지고, 또 회사가 배당금 지출도 많아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감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좋은 거니까 빼고요. 참 우리가 문제되는 건 이 무상감자거든요. 돈도 안 주고 내 주식을 반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80% 줄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날강도가 따로 없죠. 경영은 지들이 잘못해놓고 내가 10주 갖고 있는데 너 이제부터 5주만 가져라. 이런 거니까요. 물론 무상감자는요. 그래서 대주주한테 책임을 물을 때는 대주주는 감자의 비율을 더 높게 하는 차등감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차등감자를 한다 해도 주주가 피해를 보는 것은 뭐 자명한 거예요. 정말 그 피해도 굉장히 커요. 감자는 그만큼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증자보다도 훨씬 피해가 큰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잘 피해 나가야 한다. 그래,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그러면 이런 감자는 왜 일어나느냐 보시면요. 자, 무상감자 돈도 보상도 안 하면서 그냥 강제로 감자는 왜 할까요? 원인은요. 보통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때 빚도 없고 자기 자본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운영을 잘하면요. 이렇게 자본금이 늘어나요. 이렇게 계속 영업이익이 자본금으로 전입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기업이 운영을 못하면 자본금을 이렇게 ඝ아먹어요. 이렇게 이걸 이제 자본 잠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본 잠식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건 괜찮아요. 이 정도 조금 했다. 만약에 10억에서 2억이 자본 잠식했다. 그러면 자본금이 8억으로 줄어드는데요. 자, 이 정도까지는 봐주는데 만일 계속 적자가 나서 반이 다 자본 잠식이다. 만큼이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가 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강제로 자본금을 5억으로 줄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5억짜리 자본금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 감소가 자본 잠식이 상쇄된 거죠. 사실은 상쇄된 거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강제로 주주들 돈을 뺏어가지고 회사를 일시적으로 착시 현상으로 클리너 시킨 거죠. 뭐 대신 부채 비율은 많이 올라가겠네요. 내내 200%가 되겠네요. 물론 이것도 이 부채 비율은 200%죠.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회사가 좋아지는 거죠. 물론 뭐 전체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자본 잠식이 없는 회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덩치가 작은. 그래서 감자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서요. 증자하고 감자 그리고 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돈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돈이
자, 돈의 흐름에 변화가 있는 게 있고, 돈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게 있어요. 먼저 변화가 있는 거는 유상증자. 우리가 돈을 회사에 넣어주잖아요. 수열. 제3자가 할 때는 제3자가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돈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상증자는. 유상감자는 회사가 돈을 빼서 주주한테 주는 거잖아. 아주 좋은 거, 착한 거. 이거는 그러니까 유상증자하고 유상감자는 돈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유상자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유상. 그래서 유자가 붙는 거고요. 반면에 회사한테 돈의 흐름이 변화가 없는 거. 무상증자, 좋은 거. 무상감자, 나쁜 거. 아주 나쁜 거죠. 왜 무상자가 붙었냐면 회사한테 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상증자도 돈도 안 받고 주식을 주니까. 무상증자도 회사가 돈도 안 받고 주식을 나눠주는 거고요. 무상감자는요, 보상도 안 해주고 주식을 강제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무자를 붙이는 거예요. 무상이라고. 자,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그러면요, 자,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올해 유증을 많이 했어요. 유상증자를. 특히 5월달하고 6월달에 집중했는데요. 19개, 11개, 무려 30개가 있어요. 이만큼 별로 안 했죠. 1, 2, 3, 4월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황이 6월달 들어서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코스닥이. 이런 무분별한 유상증자 때문에. 자, 대규모로 한데도 많죠. 여러분 다 아시겠죠? 바른테크놀로지 143억, 네이처셀 600억, NCN 300억, G스마트 400억, 헬리스맥스는 1600억, CMG는 1022억. 전부 주주 배정이에요. 이렇게 주주들한테 배정하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갈래야 갈 수가 없죠. 3자 배정은 딱 하나 있네요. 바른테크놀로지. 자, 그러면 이러한 증자 우리가 피할 수는 없었을까? 있었죠. 물론. 어떻게 피하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유보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라. 그러면 피할 수 있다. 자, 어떤 기업이 유보율이 높습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는 회사가 유보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자, 유보율이 뭐냐면요. 기업이 꾸준히 쌓아올린 영업이익을 기업의 자본금으로 나눈 게 이제 유보율인데요.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요. 증자, 유상증자는 거의 할 일이 없고요. 무상감자도 당연히 할 일이 없죠. 오히려 한다고 그러면 유상증자가 아니라 무상증자를 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공짜로 주식을.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영업이익이 적자나는 기업을 피하라. 물론 뭐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특히 적자나는 기업은 피하라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이 작더라도 투자할 수 있지만 적자나는 기업.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작게라도 나면 어쨌거나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지만 높게 안 나더라도 적자난다는 얘기는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특히 연속 적자는요. 자본금이 계속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퍼센트 이상 자본 잠식이 일어나면 50%라고 그랬죠. 관리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상패로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자, 대주주 이력을 확인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주주가 무분별하게 좀 M&A 하는 그런 대주주도 있어요. 이력이에요. 대주주가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러면 자기 돈으로 하거나 회사 돈만 가지고 하면 좋은데 주주 돈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 때는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요. 물론 뭐 주식도 떨어지고 대표적인 뭐 사례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과거에 미래에셋이 대우증권을 인수할 때 100% 증자를 해서 그 돈 가지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아직도 그때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그 증자할 때의 가격을 거의 회복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증자는 주주한테는 뼈아픈 거다. 유상증자는.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대주주 이력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뭐 마지막 부분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투자 전 기본적 분석은 기본이다. 기본적 분석이 뭐냐면요. 그 회사의 체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영업이익은 잘 나고 있는지, 유보율은 높은지 낮은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 분석이 정리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내용 누가 있어요? 다 아는 거지. 이 간단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주식 투자하면서 폭탄을 맞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물론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거고요. 아시는 분들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주식 시황 얘기 할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주식 투자하면서 우리가 흔히 밟을 수 있는 지뢰, 유상증자, 감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 그런 내용을 물론 초보적인 내용이지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